개정문학 발로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 기파랑가, 찬 기파랑가를 같이 배워볼 텐데, 이 작품은 무려 고2 문학 교과서의 5개 출판사. 그래서 미비, 지, 창, 해, 미비지창해, 미비지창해, 이 5개 출판사에 실려있는 역대 가장 많은 수록 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판사 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매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 개정문학 발로 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찬 기파랑가입니다. 찬 기파랑가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찬은 뭐죠? 예찬한다, 칭찬한다. 누구를?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야. 이 사람은 랑자로 끝났으니까 뭐가 떠올라? 랑랑 화랑이 떠올라요. 그래서 화랑인 기파랑, 이 사람을 예찬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추모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뭐라고요? 추모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찬자가 뭐라고요? 예찬 할 때 안 이뻐 지워.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예찬할 때 찬이라는 거, 5개 출판사 수록돼 있다는 거, 기파랑 사람을 예찬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 죽었어? 이 작품이 지어질 시점, 그 당시에 사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추모하는 의미가 또 깔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추모하는 의미가 깔려 있다. 이렇게. 자,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을 예찬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신라 경도광 때고요. 신라 경도광 때에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지은 작품입니다. 월명사 생각나시죠? 충담사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스승을 뽑으려고 했던 경덕왕에게 선택되었던 충담사가 시를 지어 바쳤던 겁니다. 기파랑을 추모하는 시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거 지우고요. 찬 기파랑가는 예찬한다 기파랑을, 이미 죽고 없는 그를. 근데 희한하게도 이 작품은 신라시대 작품이기 때문에 자, 신라시대 작품은 향가다. 뭐라고요? 향가. 향가입니다. 근데 이 향가는 여기 있는 향가는 희한하게도 하나로만 해독되는 게 아니라 2가지로 해독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출판사가 지학, 창비, 해냄, 미래, 비상 가운데 어떤 것이든 내신에서는, 고2 문학에서는 2개 모두 동반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에서조차도 둘 중에 어느 것을, 어떤 해독본을 판본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사관학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또 재외국민 특례 입학을 준비하는 필답고사 준비생들조차도 2개 모두 섭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의해 주시고요. 신라시대 향찰로 표기된 향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말이죠. 왼쪽에 있는 거는 열치매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왼쪽이 바로 한자를 빌려 표기한 향찰 표기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향찰 표기 방식이고요. 한자를 빌렸는데 그 한자를 빌릴 때는 그 한자는 뜻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도 있고 뜻도 있고, 그래서 뜻을 빌릴 수도 있고 소리를 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뜻을 빌리느냐 소리를 빌리느냐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향찰은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 표기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해독보는 열침의 열로 시작했잖아요. 뜻풀이 가면은 열어 젖침에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자, 자세한 현대어 풀이는 이 다음 장에서 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 되지 마시고. 열다에서 온 말이잖아요. 열다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다 연상을 해보세요. 뭘 연상해? 문을 열어, 문을 열어. 자, 문 기억해 두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둘 간에 해독본 한쪽, 나머지 다른 쪽, 해독본 두 가지 가운데서 구조상 졸라 특이한 게 있어요. 구조상 특이한 게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그렇지 않은데 왼쪽에 있는 해독본 같은 경우는 질문하는 방식에다가 이 질문에다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질문 답변, 질문 답변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문에 해당하고요. 여기서부터 4, 5, 6, 7, 8 여기까지가 또 답에 해당하고요. 여기는 다시 독백으로 내려가는데 자세한 정리는 뒷장에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문답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열침해로 시작하는 녀석 열 나오면은 열다 문을 문답 구조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야. 뭐라고요? 열다 문을 문답 구조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해독본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 자, 왼쪽은 열다 문을 문답으로 기억하시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느껴 고음 할 때, 이 고음은 강세 전미사니까 놔두시고, 느껴를 보시면은, 느끼다 앞에 흐라고 써 보시면은, 흐느껴 라고 되는 거죠. 흐느껴 라고 한다면은, 힝, 유유, 티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흐느낀다, 슬퍼한다 잖아요. 근데 요거 괄호 처리 다시 해버리고 흐느낀다. 이건 구조상 기억할 수 있는 단서 열다의 열이었고, 자, 오른쪽은 해독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자, 느껴. 어떻게 느껴? 완전 느껴. 자, 완전 느껴. 뭐라고요? 완전 느껴. 완전 느껴. 김완진입니다. 해독자 이름이에요. 지은이 아니고요. 현대인이고, 그쵸?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이분이 해독하신 분 이름이에요. 느낀다. 어떻게? 완전히 느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이쪽은 김완진 해독이 아닌 분이야. 다른 분이 해독했어. 다시 말하면 양주동 해독본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김완진 해독본이거든요. 자, 느껴 나오면은 완전 김완진 전 완전 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두 가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향찰 표기로 되어 있는, 즉 한자의 소리 또는 뜻을 빌려 표기한 독특한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기까지 한 향찰 표기 방식의 향가를 두고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소재 3개 플러스 1 뭐라고요? 3 플러스 1을 지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문에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월이라고 나오죠. 이 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현대어 달 해당하고요. 달이야 달. 그리고 네 번째 줄로 가시면은 이 물가정, 물정 해도 돼요. 물가정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여기 나리여해 할 때 나리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냇물, 냇가라고 해도 되고요. 뭐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서 여섯 번째 줄 가면은 자, 이렇게 적이라고 읽는 한자가 또 나옵니다. 얘는 조약돌이 많이 쌓여 있는 냇가나 강가 특정 공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해독 명칭이 제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강가에
돌멩이가 쌓여 있는 곳, 그래서 뭐 자갈밭 정도, 자갈 또는 자갈밭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자, 번호 매길게요.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의 주된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누구랑 관련된 말입니까? 기파랑과 관련된 말입니다. 상징이 있고요. 빗대 표현했다, 비유.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플러스 원은 뭐냐? 마지막 줄 바로 윗줄 가시면은 이런 한자가 보입니다. 측백나무 할 때 백자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잣나무입니다. 뭐라고요? 잣나무. 그래서 잣나무의 가지, 여기까지가 이제 해독 가능한 녀석인데 잣나무 가지. 줄여서 그냥 잣나무라고 써버릴게요. 그래서 번호를 4까지 붙여보면은 기파랑이라는 중심 인물 관련 소재 4가지가 두둥 나옵니다.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 있죠? 달, 그죠? 여기 또 보면은 물서리 여해, 물가, 뭐 냇물 해도 되고요. 자, 밑으로 가서 제벽이라고 나오죠? 제벽의라는 뜻인데 기역까지 이렇게 제끼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까지 보이죠? 잣나무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주된 소재가 각각 등장한다는 것은 해독본 2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답 구조냐 아니냐, 문답 구조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향차를 현대어로 완벽하게 바꾸기 중간 이전 단계인 건데 자, 지금부터 같이 천천히 볼게요. 자, 양주동 해석본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열침에 그랬어요. 아까 열 그러면 열다, 문답의 문 생각하라고 했는데 구조상 여기 1, 3까지가 문, 그리고 4, 5, 6, 7, 8까지가 답이라고 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는 거야? 화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하는 거야. 누가 대답해? 달이 대답합니다. 달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열침에 그랬는데 여러 젖침에 그랬어요. 이 생략되어 있는 말을 구름, 장막, 구름을 여러 젖침에 주어가 누굴까요? 당연히 달이겠죠. 나타난 달이 그 말이에요. 나토얀 달이,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조초 그랬는데 따라서 조차, 따라서 떠가는 안디하. 이게 이 세 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녀석입니다. 안디하 아니냐 아닌가 라고 해석해야 돼요. 의문형이에요. 아닌가 아니디야? 그거 아니디야?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의문형입니다. 묻는 거예요. 안디야? 아니디야? 네. 그래서 자, 저거 달, 저거 달, 저 달이 저 구름을 말이야, 하얀 구름을 따라서 떠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맥락상 보니까 짤짤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근데 달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나 지금 구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어디 가는 건데?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나 지금 말이야 이걸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요? 기랑의 즉 이걸 보고 있어. 모습이란 뜻이야. 기랑의, 기파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기파랑의 모습이 이슈랴 있구나. 어디에 있어요? 나리여해 있어. 새파란,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푸르고 맑다 그런 의미의 새파란 나리여해. 아까 얘기했었죠. 나리는 뭐 물, 혹은 물가, 냇물 다 가능합니다. 물가에 그랬거든요.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너 지금 딴짓 하는 거 아니야? 달러 구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지금 물 보고 있거든. 구름 안 봐. 물 보고 있어. 물이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있어. 근데 거기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 그 기파랑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인마. 그리고 일로 날이 새벽해 그랬는데, 자,
이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로부터 날이 그러면은 왼쪽에 이제 나와 있듯이 이제 내 천자를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내 천자. 냇물의 재벽해 그래서 재벽해 조약돌 해도 되고 뭐 그쵸? 자갈밭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 조약돌 정도 자갈 해도 되고요. 그냥 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강가에 있는 돌에 낭에 이 낭이 위에 있는 누구랑 똑같아? 기랑할 때 낭과 같은 거야. 동일인물, 다른 인물, 동일인물, 기파랑이에요. 나 기파랑에 디니다샤온 그랬는데 지니시던이에요. 지니시던 지니다샤온 지니시던 살았어 죽었어? 죽었어. 머리에 도넛 올린 지 꽤 됐어요. 이미 죽고 없는 그 기파랑의 그쵸? 기파랑이 살아생전에 지니시던 이 말이에요. 마삼의 가탈 존누아저 그랬어요. 존누아저는 줬다가 기본의 기능 따르다 동경하다 따르다는 얘기야. 소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망. 그래서 존누아저 뭐뭐 하고 싶다 따르고 싶다 이런 따르고 싶다. 그래서 마음에 연철된 거니까 마음에 갓할 그랬는데 마음의 끝 그 말이에요. 마음의 끝을 그 가장자리를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한자로 보면은 가제거든요. 저쪽 한쪽 끝. 그러니까 그 기파랑의 훌륭한 마음의 센터는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그 위대하신 훌륭한 마음의 요 끄트머리 가장자리 요 꼬다리 이 녀석 요쯤 되는 거라도 따르고 싶다. 그렇게 하려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나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나 지금 구름 보는 거 아니고요. 나리를 보고 있고요. 그 나리에는 기랑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조약돌 혹은 돌멩이 보고 있어. 그 돌멩이는 그 뭐야? 평소에 살아생전에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그 마음의 훌륭한 마음의 반영일 수 있어. 이 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이길래 그래? 돌이라고 하는 게 이 조약돌이라고 하는 게 이 성질이 뭐야? 둥글다, 원만, 둥글 원자를 써서 원만한 성품, 둥글다. 그 다음에 두드려도 튕겨내, 깨지지 않아, 단단해. 그래서 원만하다도 되지만은 강직하다도 되는 거예요.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뭔데? 이 나리는 새파란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맑음, 고결함, 어떤 맑은 정신 상태, 내면의 상태를 뜻하겠죠. 자, 그걸 내가 추구하려고 해.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아으 그랬는데 이 아으는 빨간색으로 체크할 가치가 있어요. 여기 아야하고 비슷한 건데 아으 그러면 감탄사. 그쵸? 8번째 줄 지나서 9번째 줄에 보통 우리가 기서결 3단 구성으로 놓고 봤을 때 19채 향가, 10줄짜리 향가에서 9, 10 두 줄은 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 짓는 세 번째 단입니다. 그래서 기서결 가운데서 기 3줄, 서 5줄 지나서 마지막 결 2줄인데 이 결구에 즉 끝나가는 떨어질 낙자야. 낙구의 첫어절이라는 뜻으로 첫머리 낙구의 첫머리 첫어절에 감탄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했다. 이게 바로 19채 향가의 고정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일에 조선시대에 넘어가서 평시조의 종장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의 첫 3음절을 고수하는 정형적 형식과 다 있다라고 보통은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작품 화자와 달 사이에 문답 위주로 되어 있는
이제 해독본을 봤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여기는 독백입니다. 화자의 다시 독백, 화자의 독백. 얘는 문답이었고요. 여기는 독백이에요, 다시. 다시 마지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재가 잣나무 가지입니다. 잣나무 가지의 속성을 보니까 뭐냐면, 자, 서리가 못 그랬어요. 서리를 모를 정도로 이런 뜻이요. 서리를 모르는, 서리는 마이너스예요. 이 작품에서 이 해독본에서 구름, 흰 구름 마이너스, 서리 마이너스입니다. 서리는 뭐 시련이나 고난 이런 거 있죠. 시련이나 고난류의 마이너스예요. 이걸 모른다라는 얘기는 서리가 왔어 느낌 없어. 서리 왔어 모르겠는데 너 지금 서리 내리는 거야? 이렇게 버팅길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잣나무 가지는 높은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리가 함부로 얼어 죽게 한다거나 부러뜨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높아 그랬으니까 고결함이라고 하는 속성, 고결함, 높고 깨끗하다, 뭐 고매하다, 뭐 이런 말 쓸 수도 있고요. 이 화판이라고 하는 것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건데, 화랑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독본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색채 대비도 여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양주동분에는. 자, 이게 희다라는 색깔 1번, 파랗다 색깔 2번. 그래서 색깔이 두 개로 나뉩니다. 구름 마이너스 흰색으로 멀어지고, 냇물 냇가 플러스 물로 흘러가는 파란색입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색채 대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채 대비가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 다음 장에서 쭉 다시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색채 대비가 있다 알아두시고,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작품 정리가 됐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해독본을 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선생님 그냥 현대어본으로 보죠. No. 시험이 어떻게 나올 줄 알 수 없잖아요. 쉽게 현대어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표기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가능성을 어느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늦겨곰 했으니까 김완진 완전 느껴. 자, 그래요. 자, 늦겨곰 바람에 그랬어요. 이게 뭐야? 흐느껴. 왜 흐느껴? 슬픔, 눈물. 왜 흐느끼는 거야? 이 화자는 왜 흐느끼는 거야? 기파랑께서 사망하셨으니까, 돌아가시고 없는 기파랑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모적이다. 바람에 그랬어요. 바람에. 바라봄에 어디를 봤을까요? 당연히 하늘을 봤겠죠. 하늘을 봤더니 따라리 누가 있어? 달이 있어. 근데 이 달이 무슨 일 했어? 발간 그랬는데, 밝히다에서 온 말이에요. 밝힌, 이슬을 밝힌 따라리.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야?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상입니다. 상상 지금. 그래서 이슬을 밝힌 달이 그러니까 이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달빛이 와서 쭉 내리비쳤다는 이런 뜻이겠죠. 흰 구름 따라서 떠간 언저리에, 그 말이에요. 언저리. 그 부근에, 그 언저리에, 그 말이에요.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간 언저리에. 떠간이라는 게 중요하고, 떠가는 이라는 게 중요해요. 얘는 왼쪽에 있는 판본은, 해독본은 눈앞에서 현재, 뭐라고요? 눈앞에서 현재 떠가는 달이고요. 얘는 뭐예요? 상상 속에서 떠갔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모래를 가른 물서리에, 물서리 왼쪽에 나리하고 똑같죠, 그쵸? 모래를 쫙 가르고 가는 그 물가에 기랑의 지시올시 수프리아 그랬거든요. 전부 독백이야. 기랑은 누구? 창기파랑 할 때 기파랑을 말해요. 기파랑의
즉 왼쪽에서도 했었죠. 모습이 옳시 그랬어요. 모습이구나. 근데 but 알고 보니까 수프리야 수프리야 부르부르부르푸 수프리야 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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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들이 여러 개 겹쳐 있는데 그게 사람처럼 보였던 거야. 착각 대상 뭐라고요? 착각 대상 기랑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수풀이야.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이게 왜 나왔겠어요? 기랑의 모습이라고 나무 따위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그 전까지 계속 think of you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계속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흐느끼다가 연결되는 거죠. 계속 슬픔에 젖어 있어.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아 그분은 평상시에 어땠었지 모습은 이랬지 라고 생각하니까 수풀을 보고도 어때요? 기랑인가라고 착각을 할 정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설이라는 공간 자체가 아까는 뭐였어요? 이 상상 속에서 이 달이 심구름을 따라서 또 갔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상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가 화자의 현재 위치가 물설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구분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 이미 가버렸어. 가버리고 없는 그쵸? 지금 눈앞에는 없어. 근데 그 모래가른 물설이는 화자의 현재 위치야. 1. 그리고 다시 수풀이야. 그쵸? 밑에 제벽기라고 할 때 제벽이라고 하는 게 자갈밭이라고 하는 건데 화자의 현재 위치 2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 있는 돌멩이들 틈새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냇물 이름이 뭐야? 일호라고 하는 냇물. 청계천 할 때 그 청계와도 같은 게 1호예요. 1호내가의 그 냇물에 자갈밭.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야. 낭이여 디니더 시온 그래서 낭이 누구야? 위에 있는 기파랑 기랑하고 같은 인물이야. 그럼 기파랑이 지니더 시던 했어. 네? 지니고 계시던 마음의 끝을 달 그랬잖아요. 마음의 끝을 존나라죠. 따르고 싶구나. 이것도 똑같이 소망이죠. 따르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아야 또 감탄사 낙구 첫머리 감탄사 고정 자식까지 높고 그랬는데 이거 높아서 그 말이에요.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 모달 두포올 뭔 개소리야. 눈이 그래서 눈이죠. 눈이 내리는 그 눈 설자가 이 보이죠? 자, 이거를 그래서 눈이라고 해서 훈독하고 있고요. 얘는 그 뜻을 읽었어요. 얘는 음을 읽었거든요. 눈 설자 할 때 설 이렇게. 얘는 뜻을 읽었고 얘는 소리를 읽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뜻을 읽어서 눈이 내리는 눈이 못 이건 부정부사 못 정도로 해석하시고 두포를 그리는데 두를 더로 바꿔서 다시 원위치 시켜 피읍을 그럼 뭐야? 못 덮을 곶가리요. 가리가리 곶가리. 용가리야 곶가리야. 이 곶가리가 뭐냐? 여기는 화판하고 비슷한 건데 화랑의 우두머리요. 그런 얘기예요. 화랑대장, 화랑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예찬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야. 형식상 문답, 부조, 형식상 독백.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 기랑 자체를 직접 가리키느냐 아니면은 화자가 현재 서 있는 공간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설이 제벽 이 두 가지는요.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자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 넘겨볼게요. 이제 우리가 어렵게 중세국어 표기로 아주
도를 밟아서 천천히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갑니다. 양주동 해독본입니다. 열어젖히며 구름장막을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조차 떠가는 것 아닌가. 자,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의 조약돌에 낭이 지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구나. 자, 잣나무 가지가 높아 소리를 물을 화랑의 우두머리여. 아까 눈 같은 경우 서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이에요. 그죠? 서리와 마찬가지로 눈도 감히 덮지 못할 마이너스야에 눈도 감히 덮지 못할 화랑이야.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오른쪽 이제 김완진 선생님 해독본은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열시 수풀이여 착각했다 그랬죠. 1호라는 냇가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좁고 있노라. 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작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해독하든 상관없이 공이 이 형식상 향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19채 향가고요. 산회가라고도 합니다. 이 19채 향가를 다른 말로 19채 향가를 산회가라고 합니다. 10줄짜리 향가. 추모적이다. 돌아가신 분이라고 했고요. 예찬적이다. 그래서 소재들이 등장했죠. 달, 물, 돌, 잣. 달물, 돌, 잣. 달물, 돌, 잣. 그러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예찬. 이 보면은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의 속성이 비유하여 제시했다. 방금 얘기했어요. 색채 대비는 양주동 해독본에서만 확인되는 흰색, 푸른색 기억나죠? 향가 작품 중에서 상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고, 아까 처음에 강조했듯이 양주동본은 세 번째 줄까지가 기, 그 다음 서, 결. 김완진본은 다섯째 줄까지가 기, 서, 결. 이런 구조를 보인다는 거, 3단 구성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열침해라고 시작하는 거, 열다 문을, 문답 구조 기억하시고요. 완전 느껴, 이분 독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음과 대답, 독백의 구조, 양주동 해독, 그리고 독백으로 일관된 김완진 해독본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각각 기서를 어느 줄까지를 구분하느냐가 기서가 좀 다르죠. 세 줄, 다섯 줄, 다섯 줄, 세 줄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9, 10 이건 동일하다. 그리고 상징적 소재들이 나오는데 광명을 상징한다. 빛난다. 밝게 빛난다. 광명.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 둘 다 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걸 기억하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둘을 구분하셔야 돼요.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대상 자체가 있고, 그 대상의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대상이고 속성이고 대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이 두 개의 해독본 모두 속성은 공통점입니다. 뭐라고요? 속성은 공통점이고 대상은 일부 차이점이다. 세모로 표시해 볼게요. 일부 차이점이다. 어떤 건 같지만 어떤 건 달라요. 거꾸로 가볼게요. 자, 상징하는 바, 그 대상이 동일한 건 여기 잣나무가지 이건 동일합니다. 고결한 절개, 인품, 서리가 내려와도 뭐 서리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결하다, 고결한 절개, 변하지 않는, 뭐 서리 와도 뭐 까짓거 뭐 이런 거. 눈이 덮을 수가 없을 정도로 쌩쌩한 절개, 변함없는 절개, 인품. 이건 같아요. 잣나무 가지의 상징성 동일한 가운데 대상까지도 같습니다. 누굽니까?
기파랑을 가리키는 상징적 소재입니다. 그런데 양주동 해독본에서 달과 냇물, 김환진 해독본에서 달과 냇물은 속성은 공유합니다. 이런 속성 공유합니다. 달이 광명의 존재가 아니라 뭐 암흑의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러러보는 존재죠. 이렇게 같아요. 그 다음 맑고 깨끗한 모습, 냇물 둘 다 속성은 공유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상상을 통해서 접근하는 대상인 거고요. 플러스라는 점에서는 다 같은데 상상을 통해서 접근하는 달, 조차 떠간 그랬잖아요. 떠가는 그랬고, 그래서 현재 직접 보는 달이고, 동시에 이 두 개는 역시 기파랑을 직접적으로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기파랑의 속성을 상징하지만 맥락 속에서는 화자가 지금 현재 위치하는 그 공간으로서의 냇물이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역시 마찬가지 공간으로서의 이 냇물은 공간으로서의 냇물 화자의 현재 위치 요런 좀 특징이 있고, 자갈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화자가 현재 서 있는 공간으로서의 자갈벌인데 여기는 그 뭡니까 이 조약돌 같은 경우는 이 기파랑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달은 문답할 때 물어보는 대상이 동시에 또 될 수 있지만 또 기파랑이기도 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미 죽고 없는 기파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파랑의 속성을 또 공유하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한 여기도 이제 공간이기도 한 기파랑의 속성을 공유하기도 하지만은 또 공간이기도 한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쌤이 이제 이걸 보여줄 텐데, 마지막으로 이 작품 어떤 식으로 해독하든지 상관없이 공이 기억해야 될, 이미 내가 그려서 준비해 놓은 상태인 건데 한번 쭉 써볼게요. 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자, 그래서 요 색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뭐예요? 달이고요.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물입니다. 물. 냇가, 냇물 뭐 다 상관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지? 조약돌 해도 되고 그냥 돌 해도 되고요. 자갈밭 할 때 그 돌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야? 잣나무 가지. 잣나무예요, 잣나무. 그래서 주된 소재들은 공통되게 다 나오는 것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속성들은 다 플러스인데 광명의 존재, 그쵸? 우러러보는 존재 달이었고요. 물은 깨끗한 존재,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돌 같은 경우는 원만하다, 둥글둥글하니까 또 뭐 강직하다, 뭐 이런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잣나무는 아주 높은 잣나무 가지를 특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절개를 가리키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김완진 해독본에서는 자 왼쪽 오른쪽 열침에 말고 느껴 자 완전 느껴 김완진 본에서는 특히 이 물 그리고 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뭐였죠? 화자의 현재 위치였다. 화자의 현재 위치 물가, 화자의 현재 위치 제벽이라고 하는 그 자갈밭이었습니다. 특히 그거 추가적으로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잣나무 가지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마이너스 녀석들이 있었어요. 지금 칠판에 적은 4개의 소재는 누가 출제하든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반대편 마이너스 대비되는 마이너스 소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눈, 서리. 순서는 뭐 서리가 먼저 왼쪽에 양주동 해독본, 눈이 오른쪽 김완진 해독본에 나오는 각각의 마이너스 소재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자, 여러분들께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작품이면서 특히 내신에서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5개 출판사에 걸쳐서 수록되어 있는 최다 수록 작품입니다. 1등입니다. 1등. 이거보다 더 많은 작품에 실려있는 출판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작품은 없습니다. 자, 오늘 개정문학 발로차 2022 개정문학 교과서에서 5개 출판사를 점유하고 있는 찬 기파랑과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보다 선명한 화질로 만나본 첫 수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예찬을 받을 수 있는 제2의 서파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